상상클럽 전문가 이 시간은 박상희 소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희 소장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시장 받아주는데요.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시장이 좀 쉽지 않죠. 예. 일단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하고 이번 주 조금 길면 다음 주 초반까지인데요. 이번 그 바닥이 한 번 더 확인되는 그 1차 지난번 진바닥 이후에 이번에 이제 가바닥 이후에 진바닥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그 파생 쪽에서는 사고 팔고를 갖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현재 뭐 선물을 많이 팔고 파생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물 쪽을 보면은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있거든요. 그다음 현물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그 주식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시장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에 경기 모멘텀, 특히 미국의 경기 모멘텀 약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파생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저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식시장은 지난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왔듯이 한 번씩 이제 강세장 이후에 나타나는 중간중간에 조정장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잠깐 차트 일봉을 한번 보겠는데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 주봉 차트요. 지금 현재 코스피지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은 상승 추세 내에서 시장이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좀 더 상승 추세대 1차 지지선까지 좀 더 조정의 여유가 있지만은 역시 그 아직은 큰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2070선에서 이제 하방 경직선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2070선에서 하방 경직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역시 그 120일 이동평균선 지난번에 120선 살짝 깨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 증시가 지금 120선이 살짝 깨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120선 살짝 이탈하고 나서 다시금 또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곧 기술적 반등과 함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는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와 2100포인트 그 구간의 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이 2000과 2100포인트 사이는 결론적으로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바닥이 나온다면은 그 이후의 장세의 저점이 2000과 2100포인트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이후 이제 경기 모멘텀과 또 2, 4분기 기업 실적 모멘텀이 서서히 부각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100포인트 아래에서는 사서 모을 구간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혹시나 그 5월 저점이 한 2000 장중으로는 2030 정도가 됐었죠. 2050을 깨고 내려간다면 오히려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살 때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아야 할 때는 그러면은 2100 이상이 되는 겁니까? 그게 또 단기적으로? 파는 시점은 결국은 7, 8월 달 정도까지 보고 대응해야 되거든요. 예. 아주 짧게 대응하신다면은 지난번 2150포인트 내외가 단기적인 어떤 그 저항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만은 네. 결국은 7, 8월 장까지도 생각해서 대응한다면 지금 사서 7, 8월 달 가서 전고점인 2200을 넘어가서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주도주도 낙폭이 좀 상당히 큰 게 많았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은 좀 그래도 진정이 된 모습인데 정유주부터 한번 좀 돌아볼게요. 포트폴리오 내에도 S-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손절가 14만 원에 딱 걸려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종가 기준 이탈하게 되면은 팔고 나서 바로 다시 사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주 종목이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편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 오늘 주도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도주가 빠지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경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주도주가 빠지면서 시장 자체 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주들까지도 같이 빠지고 있는 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주도주가 상승하지 못하면 장도 빠지고 주변주들까지 같이 휩쓸려서 빠지는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도주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상
주도주가 많이 빠질 때는 좀 저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갖다 늘려나오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바닥을 확인해주는 진바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그 주도주 중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정유업종, 오늘 정유업종은 많이 빠지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거나 반등 모색하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이제 일부 업종들 좀 대부분 주도주는 빠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후퇴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큰 상승 과정 속에서의 중간 조정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유업종 최근에 그 유가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좀 빠졌는데요. 오늘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장의 그 정유업종이 돌아서는 걸 떠나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그동안에 그 시장의 주도주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서 한 두세 종목 정도가 기간 매수와 함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아침부터 지금 OCI가 낙폭 가드로 좀 먼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비철금속 대장주인 고려아연이 지금 현재 반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주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반등을 좀 모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주요 주도 핵심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좀 컸거나 했던 종목들이 수급의 개선 조짐과 함께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이제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주로 이제 주도주들도 점차 이제 바닥이 찍고 또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업종도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시고 홀딩 관점 그리고 또 변동성이 좀 커진다면은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은 S51 손절가 14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사서 담을 것이다. 네, 바로 들어간다 이거죠. 역시 뭐 반등이 나타난다면 주도주부터 나타날 거다. 또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네요. 네. 현대건설하고 현대중공업도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네. 이 두 종목은 오늘 좀 루머가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뭐 하이닉스 인수설이 있고 현대건설은 현대엠코의 합병설이 있습니다. 물론 네.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낙폭이 뭐 5, 6%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네. 그냥 보유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그 현대중공업의 그 하이닉스 인수설은 이제 하이닉스 매각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직 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그 엠코를 갖다가 합병하는 거는 저는 막 기정사실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같은 건설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그 현대건설 인수하기 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새롭게 만든 건설회사가 엠코인데 합병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뉴스가 서서히 반영이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고요. 네, 이런 물론 건 이제 하루 뭐 결론이 이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통 이런 악재는 하루 이틀로 그냥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갈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보유 그리고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은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변함없이 가는 거고요. 네. 기아차, 녹십자, 삼성전자는 역시 변함없이 포트 내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박상희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